다시. 끝.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스타임 전공 영상 촬영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자기소개와 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번 지머스와 피나 복수 전공하는 위영주라고 합니다. 어스타임. 제 전공인 파이낸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파이낸스는 이제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은 금융 또는 재무 정도의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개인 또는 기업이 Financial Decision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초적인 지식과 분석 능력을 키우는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파이낸스 전공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파이낸스를 전공하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 첫 번째 전공이 글로벌 비즈니스다 보니까 글로벌 비즈니스는 워낙에 소프트 스킬과 네트워킹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과라서 저는 이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테크니컬한 과를 생각을 하다가 파이낸스를 고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등학생 때부터도 원래 금융권에 재직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서 자연스럽게 파이낸스 쪽을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파이낸스 전공의 혹시 미래 전망이나 아니면 원하는 진로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파이낸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융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권 안에서도 은행뿐만 아니라 뭐 증권사 아니면 에셋 매니지먼트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안에서도 여러 직무가 있어서 개인별로는 이제 희망하는 거에 따라서 더 자세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금융권을 희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전망 같은 경우에는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코딩이라든지 이런 테크니컬 스킬을 요구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또 파이낸스만 금융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비즈니스나 엔지니어링의 모든 전공자들이 파이낸스 쪽을 이제 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어떻게 해서 본인이 컴페티티브 에지를 가져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취업을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적인 건 그런 것도 코딩도 준비를 하신 건가요? 저는 코딩을 잘 하지 못해서 교환학생에 갔을 때 어떻게든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자기가 1, 2학년 때부터 무조건 나는 퀀트나 트레이딩을 할 거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으시다면은 코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서 코딩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파이낸스 전공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파이낸스 전공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 경험 대비를 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요. 또 금융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배우는 과이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에 관심이 있다, 나는 주식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하면 그런 분들께도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낸스 전공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MSE로 들어오실 때 피나 2303이라는 제일 기초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시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 학점 컷이 어떻게 될까요? 학점 컷이 이게 쿼타마다 다르고 저는 이거를 두 번째 전공으로 선택한 거라서 조금 다른데 첫 번째 전공으로 하시려면은 A 레인지를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빡세군요. 혹시 그러면은 이제 피나 수업 4학년이시니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피나 수업이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Derivative Securities라는 화생상품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 있는데요. 피나 모든 전공 필수 수업 중에 가장 어렵기로 소문이 나는 수업이라서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힘들었던 수업인 것 같습니다. 파이낸스는 혹시 팀플 같은 거 맞나요? 그리고 있다면 혹시 기억에 남는 팀플이 있으실까요? 파이낸스는 팀플이 꽤 많은 편이기는 한데 마케팅이나 매니지먼트처럼 뭔가 의견을 엄청나게 많이 공유를 하고 이런 느낌의 팀플은 아니고요. 사실 그냥 워크로드를 분배해서 그냥 본인이 맡은 일만 하는 그런 내향적인 팀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수업 중에서는 크게 기억에 남는 팀플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 있다면은 지난 학기 때 들었던 수업에서 교환학생 친구랑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다른 팀원들의 의견 충돌이 너무 심해서 조율을 하느라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 수업은 콜스 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그 수업은 다 1000번대 수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파이낸스는 지금 보니까 들어가기도 되게 빡센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가서는 학점 관리 난이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10이 제일 어렵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근데 이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점수가 받기 어렵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되게 컴페티티브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10 중에서 한 7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타임. 파이낸스 수업이 되게 실무적인 거에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론적인 걸 배우고 그 이론들이 뭔가 많이 어플라이되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뭐 실제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도 좀 많이 하는 느낌인가요? 아마 피나 2303이라는 그 가장 기초적인 수업이나 아니면은 피나로 처음 전공을 디클레어하면 듣는 3103 이런 수업에서는 이론을 더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듣는 4000번대 수업 이런 거에서는 확실히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아니면은 팀플에서는 어떤 기업을 하나 정해서 그 기업에 대한 아날리시스 를 하고 아니면은 캐시플로우 모델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B나 전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스킬을 하나 꼽자면 그게 뭘까요? 뭐 수학도 있고 통계도 있고 뭐 엑셀이라던가 코딩이라던가 뭐 발표라던가 그 중에서 중요도를 매기자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중요도를 매기자면은 꼭 수학을 잘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거는 수학과가 아니라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과니까 수학을 잘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숫자를 싫어하지 않고 숫자를 만지는 거를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스킬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학을 조금 좋아하고 숫자에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다음 질문이 원래 B나에서는 수학을 필수적으로 잘해야 되나요? 였는데 못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제가 어떻게 저렇게 4학년까지 한 걸 보면은 수학을 못해도 전혀 이슈가 없고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러면은 엑셀이나 코딩을 또 따로 배우는 수업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엑셀을 따로 배우는 수업은 없고요. 코딩은 이제 파이낸스 졸업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로 코딩 수업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피나 학생들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언어 중에서 그냥 골라서 들으면 되는 거여서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거를 하나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보통 어카운팅 같은 경우는 다들 CPA를 따잖아요. 이제 그럼 파이낸스는 이제 CFA가 또 있는데 그거는 다들 보편적으로 많이 따나요? 혹시 그리고 따실 건가요? 일단 저는 CFA 현재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까지 필수적인 자격증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학생 신분에서 딸 수 있는 거는 CFA 레벨 1밖에 없기도 하고 실제로 주위에서 이거를 물론 따고 더 인턴이나 취직이 잘 됐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이 자격증은 시간이나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본인이 학업에 더 열중해서 성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인턴을 한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CFA를 딸 수도 있겠지만 필수적인 자격증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나를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직무별로 워낙에 편차가 큰 게 파이낸스이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많은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제 주위 선배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전망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선택하셨나요, 혹시? 네. 그럼 이제 B나를 하면 IBD 가기 좋은가요? 그거는 딱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IBD에서 요구하는 테크니컬 같은 거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IBD를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따로 학회라든지 본인이 스터디를 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IBD 지원자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파이낸스 전공만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SBM에는 QFIN도 있잖아요. Quantitative Finance. 이제 QFIN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QFIN이랑 비교했을 때는 Quantitative Finance는 조금 더 테크니컬한 거를 더 깊게 들어가서 거기에서는 실제로 코딩 수업을 되게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뭔가 금융시장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짠다던가 이런 식의 되게 테크니컬한 어플리케이션을 배우고 또 그런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파이낸스는 물론 테크니컬한 것도 배우기는 하지만 QFIN만큼 너무 테크 쪽에만 포커스를 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또 한쪽으로 무조건 막 펀치 트레이딩 이런 쪽이 아니라 전반적인 비즈니스의 모든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께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방면으로 배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조금 희망하는 부서나 아니면 희망하는 쪽이 따로 계신가요? 저는 희망하는 부서 또는 직종은 corporate finance라고 기업 금융 아니면 세일즈 쪽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쪽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건가요? 파이낸스를 전공하게 되면? 아, 네, 그렇죠. 파이낸스를 전공하면은 corporate governance라고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도 배우고 뭐 restructuring이라든지 이런 테크니컬한 것도 많이 배울 수 있고 팀플을 하면서 하게 되는 과제도 실무에서도 되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우고 또 기업 분석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 들어보니까 기업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파이낸스 전공을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만큼 관심이 있으면 더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파이낸스를 배우면 주식을 잘하냐?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왜죠? 저 주식 뭐 사야 되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네,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이, 까비. 제가 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피나를 가면 머리에서 피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 3000번대 전공 필수 수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4000번대는 전공 중에서도 일렉티브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를 들을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ESG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뭔가 Responsible Finance 이런 거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VC 심사역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Venture Capital 이런 식으로 되게 본인 관심사에 맞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난이도도 은근히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Us time. 이 전공 선택한 거 후회는 그럼 안 하시나요?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가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걸 다시 선택할 생각이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래도 파이낸스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죠?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얻어갈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파이낸스 말고 딱히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SPM 전공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저는 파이낸스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공 얼마나 사랑하세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3점. 뭐야? 역대 최저. 진짜 역대 최저인데? 다시. 끝. 자, 그럼 전공 얼마나 사랑하세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9점. 진짜 야 이거 개 너무한 거 아니야? 지버스는 몇 점? 지버스. 솔직하게 뭐 지버스도 좋습니다. 지버스는 사랑합니다. 점수 아니 이거 피나 9점이라 하면은 지버스는 한 7점? 자, 2점 마이너스 몇 점? 그럼 아까 3점에서 2점 마이너스가 1점 지버스. 아 이거는 편집 부탁드립니다. 왜 3점이거나 왜 9점인가요? 좋을 땐 너무 좋고 싫을 땐 너무 싫어서? 아닌가? 처음에 3점이라 했는데 자꾸 역대 최저라고 하니까 일단은 근데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파이낸스는 일단 월크로드가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수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계산이랑 이런 것만 하면은 팀플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또 팀플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케이스도 읽어야 되고 또 파티시페이션도 받는 수업이 많아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조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귀찮지만 그만큼 배워가고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은 과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점수를 좀 낮게 줬지만 그래도 저는 파이낸스 좋아하기 때문에 9점 드리겠습니다. 그럼 졸업하고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졸업하고는 저는 홍콩에 있는 은행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새로 들어올 이제 파이낸스를 지망하는 후배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꼭 한번 파이낸스로 디클레어 하기 전에 한번 재고를 해보시고 정말로 이 전공을 해도 될까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시고 그래도 파이낸스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화이팅! 당연히 힘들겠지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스타임. 잘했다. 그리고 카메라 보기 어색하면 나 봐도 돼. 아 그래? 응, 오케이. 나보고 얘기해. 난 그럼 카메라 보고 싶지 않아. 나보고 얘기해. 그러니까 완전 카메라 뚫어줘. 아니 이거 그 화상 면접